10월 18일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10월 17일 목요일 미국 시간으로 자, 미국의 테슬라 월가 속보 소식 현지에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비즈 요래 사이트인데요. 오늘 하루 동안 제일 많이 간 섹터군이 테크놀로지, 원데이 퍼포먼스 보이시죠? 두 번째가 에너지. 좀 이례적이죠, 여러분. 테크와 에너지가 함께 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더구나 테크, 에너지, 파이낸셜이 함께 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분위기가 역전됐습니다.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거든요. 맨 마지막은 유틸리티와 리얼 에스테이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헬스케어 쪽이 밑에를 차지했고요. 오늘 시장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우는 플러스 0.37, 나스닥은 플러스 0.04, S&P 마이너스 0.02, 러셀 2000 마이너스 0.27로 여전히 한 치 앞의 안개를 내다볼 수 없는 혼조세로 시장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시장이 왜 이렇게 됐는지 오늘 제가 먼저 시장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드린 후에 중간중간 테슬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발은 좋았습니다. 어제 2시죠. 그렇죠? 새벽 2시. 여기 서부 시간 11시 정도에 자, TSMC의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있었잖아요. 실업상 총건수를 비롯해서 굉장히 좋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돼서 사실 시장은 오늘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언제까지? 본장이 시작되기 전에 프리시장까지. 하지만 결과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강한 경제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뛰어오르고 주요 지수의 고점에 대한 부담이 반영되면서 쉽게 말해서 지금 너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일단 파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훅 꺼지기 전에 토해낼까 봐. 그럼으로 인해서 시장이 장 초반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던 빅테크 기업들의 반등세가 오늘 보여줬는데요. 역시 그 반등의 선봉장에는 엔비디아, 오늘 브로드컴이 앞장을 섰고요. 나머지 애플, 마소, 이런 애들, 메타 이런 애들은 삐리리리 했죠. 아마존도 살짝, 구글만 빨간색. 일단 엔비디아는 TSMC의 실적이 AI 칩에 대한 수요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도 1% 가까이 올랐고요. 알파벳만 1.34% 하락. 그러니까 이제 알파벳 구글은 지금 반독점 규제에 탁 잡혀가지고 쉽지가 않은 분위기잖아요. 자, 시총 6위부터 보면은 브로드컴이 반도체 때문에 2% 넘게 뛰었고요. 테슬라는 0.2%, 그래도 파란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미국 경제는 역시 강한 걸까요? 자, 간밤에 발표된 지표는 모든 미국의 경제가 침체와는 멀다는 점을 시사해 주었습니다. 일단 소매 판매부터 살펴보면 9월의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4% 올라서 예상치와 직전치를 모두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 자동차와 휘발유, 음식 서비스 등을 제외한 통제 그룹 판매는 0.7%나 올랐는데요. 이는 GDP 계산에 사용되는 만큼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고용 지표도 확인해 보면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23만 1000건으로 전주보다 무려 19,000건이 감소했고요. 허리케인 헬렌에 따른 여파가 잠잠해지면서 실업상 청구 건수도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허리케인 헬렌 이후 밀턴이 플로리다주를 덮치면서 향후 실업상 청구 건수가 다시 오름세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죠? 자, 오늘 나온 지표를 소화하면서 애틀랜타 연은에서 집계하는 3분기 GDP 전망치는 3.2%에서 3.4%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이렇게 경제가 강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점차 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우려를 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오늘 애프터 장 끝나고 딱 끝나자마자 넷플릭스 실적 발표했잖아요. 아주 좋았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요. 비밀번호 공유 단속에 따른 효과와 광고 매출, 그리고 지난해 시행된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매출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쯤 되면 작년에 넷플릭스가 이제 아이디 공유 금지시킨 거 신의 한 수였다는 게 나타나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들어왔으니까요. 아울러 4분기 매출 전망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는데요. 이 같은 호실적인 넷플릭스는 아직 장이 끝나지 않았는데 애프터마켓 3% 넘게 4%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시장 예상만큼 단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국채 금리는 급등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0.07%, 2년물 국채 금리는 0.04% 오르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국제 유가는 나흘간의 하락세를 끊고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부각되고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에서 원유 재고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히자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70달러, 74달러에서 거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올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럼 연말의 경제 시장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 시리그룹의 리서치 글로벌 책임자는 강한 기업 실적을 이유로 주식에 완전히 투자하는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식에 몰빵해라라기보다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눈을 떼면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자넷 옐런 누님께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른바 보편 관세 공약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해리스 측이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과 그 참모들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관세는 미국에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이 다시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관세, 고관세 해가지고 막 쳐내고 막 해서 막 아메리카 퍼스트 해가지고 막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정책들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미국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트럼프가 주장하는 무차별적 관세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목표가 없는 광범위한 관세는 미국의 물가를 상승시키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방이나 경제국 모두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가장 가까운 동맹국조차 어저께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을 향해서 현금 인출기라고 미국을 세계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가 없는 광범위한 관세는 미국 가정의 물가를 올리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유럽연합 쪽이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라가르드 유럽연합 총재가 경제 예상이 예상보다 약하다. 미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견고한 미국 경제와 달리 유로존의 부진한 유로존의 경제도 이번 금리 인하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라가르드 총재는 경제가 예상보다 약하다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질 것이라며 침체 우려를 달래긴 했지만 시장은 좀 안 믿는 눈치였죠. 지금 약하다면서 나중에 뭘 강하기는. 들어오는 정보에 따르면 경제활동은 예상보다 다소 약화됐고요. 실질 소득의 증가로 가구들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쉽지 않을 거다. 결국 라가르드 총재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인정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특별히 전 세계 경제는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미국 혼자만 독약청청 좋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시티그룹의 루시 볼드윈이라고 하는 글로벌 책임자가 있는데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증시 모멘텀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굉장히 실력 있고 매력적인 분이신데 이번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이분이 루시 볼드윈 리서치 글로벌 책임자입니다. 시티그룹의. 자, 어저께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증시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즉, 이 볼드윈은 실적 수준이 계속해서 매우 강하기 때문에 주식에 완전히 투자한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다음 모멘텀을 보는 것은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말이 약간 주식하라고 하면서 모멘텀 보기는 힘들다. 뭔가 약간 좀 그렇죠. 여기서 5에서 10% 정도 추가 상승하려면 연착륙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그런 확신이 그대로 이어질지가 미지수라는 거죠. 그렇죠? 자, 테슬라 여러분 여전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테슬라가 지금 경쟁사들에 비해서 얼마나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테슬라가 1등이 먹었거든요. 51,306대. 2등이 포드인데 7,900. 만대도 안 돼요. 3등이 시보레 6,583 욕한 거 아니고 4등이 현대, 6등이 기아 합쳐봤자 만대도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낀 혼다 4,900, BMW 4,200, 닛산 3,700, 리비안 3,500 이처럼 테슬라가 선방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제대로 이 부분을 홍보하지 않으니까 테슬라가 되게 못하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는 사실. 자, 지금 요거 보시면 해리스 쪽이 얼마나 고전하고 있는지 알거든요. 여러분 트럼프가 이길까요? 해리스가 이길까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초반에는 트럼프 쪽으로 선거 자금이 몰리다가 그 다음에 해리스 쪽으로 엄청나게 몰렸는데 다시금 오늘 최근에 트럼프 쪽으로 또 몰린다. 진짜 기업들도 돈 많이 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 보면 자 보십시오. 트럼프 쪽이 312,
해리스가 220명, 특히 경합주 쪽에서 투표가 압도적으로 빨간색이 많죠. 긴장해야겠습니다. 해리스. 이따도 또 전해드릴게요. 자, 보면 캐시플로우의 히스토리인데요. 지금 보시면 테슬라. 오늘 루시드가 좀 악재가 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흥미로운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어떤 흥미로운 리포트가 나왔냐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루시드가 사우디의 그 도움을 투자를 받았잖아요. 근데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사우디에 있는 석유를 사면서 보낸 석유 돈이 있잖아요, 돈. 근데 이거를 한 1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루시드가 사우디의 투자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결과로적으로는 그 받아가지고 이제 루시들은 뭐 자재 구매라든지 기계라든지 임금 이런 거에 썼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렇죠. 미국이 사우디에 석유 사느라고 지불한 돈을 루시드가 다시 다 갖고 왔다라고 하는. 루시들은 참 주가만 오르면은 정말 이쁨 받을 텐데 그게 참 그렇게 힘든가? 사실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루시드 차 한번 타보셨어요? 저는 직접 그 전시장 가가지고 봤는데 뭐 마감도 그렇고 정말 꼼꼼해요. 근데 너무 비싸. 한국 돈으로 1억이 넘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 돈으로 루시드를 살 바에 뭐 포르쉐 사든지 뭐 테슬라를 사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견해가 좀 있지요. 그래서 결국 어제 제가 저녁 때 종목 뉴스에서 알려드린 대로 추가 주식 발행 소식에 주가가 오늘은 18%나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주식과는 상관없이 국제 뉴스 몇 가지 중요한 거 짚어드릴게요. 진짜 노스코리아, 북한에서 러시아에 1만 명 가까이 지금 파병하는 분위기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거는 정말 세계 대전과 맞먹는 근데 왜 그럴까요? 조금 곤란한데 그렇죠. 우리의 동포 아닙니까? 그들을 왜 전쟁터에 보내는지 참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 오늘 팟캐스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연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유럽연합 측에서 애플에다가 막대한 과징금 때려 부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팀 쿡이 트럼프한테 그랬어요. 아니 이거 유럽 연합에서 두드려 맞은 이거 과징금 좀 안 받게 해줄 수 없어? 트럼프의 대답이 명언이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좀 대고 봐야지 뭐 하든지 뭐든지 하지. 쉽게 말해서 뭐죠? 날 대통령으로 팍팍 밀으라는 얘기죠. 자, 퍼라리 아시죠? 우리 손흥민 선수 타고 다니는 퍼라리. 자, 53억짜리 퍼라리 슈퍼카. 그러니까 11년 만에 딱 한 대 모자는 800대 만들었거든요. 근데 출시 전에 다 팔렸다고 합니다. 와, 사진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와, 겁나게 멋있죠? 아주 그냥 섹시하네요. 빨간 와인 색깔에. 우리 주식 잘해가지고 요 차 한 대씩 딱 뽑도록 합시다. 아셨죠? 자, 국제 소식은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수장이죠. 야히야 신와르가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도망가다가 이스라엘의 탱크 폭격을 맞고 확실히 죽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조금 전에 속보 소식이 들어왔네요. 이런 부분들이 유가, 그다음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지금 상승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죠. 자, 하마스 수장도 제거가 되었고 넷플릭스가 3분기 가입자가 507만 명 증가하였고 지금 시간에 거래해서 더 벌리고 있네요. 5% 넘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 자, 시장이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 쪽으로 가닥구리 좀 잡고 있네요. 자, 로컬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제가 딱 보니까 요거 얼바인 같아. 얼바인의 체이스 뱅크에서 대낮에 무장 강도가 지금 들은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약간 밑에 측인가? 요즘은 여러분 뭐 얼바인을 비롯해서 그렇죠. 얼마 전에 저기 패션 아일랜드, 그다음에 저기 위에 베버리힐스 이 도둑놈의 새끼들이 원정 와가지고 강도짓을 하고 도망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강도 만나시면 안 되겠지만 강도 만나면 돈 다 주세요. 뭐 절대 안 뺀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다 주시고 나중에 다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강도한테 카드도 다 주세요. 나중에 카드사 리포트 하면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조심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아셨죠?
LA 지역에서 좀 마약 중학교에서 17명 학생이 젤리를 먹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종의 젤리곰인데요. 아마 마리아나로 추정되는 마약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두신 분들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딸이 폭력 혐의로 체포됐다고 하네요. 아유, 아빠 망신 다 시키네. 아무튼 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저희가 일단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최근 들어 저희 멤버십 많이 가입해 주시고 또 공부방 지원도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자, 곧 저희 우주 6기 인터뷰가 있으니까 밑에 하단에 보이는 공부방 지원 많이 하셔서 혼자서 요즘 주식하기 되게 힘드시잖아요. 변동폭이 되게 심해가지고. 그렇죠? 미주노 공부방에 오시면 여러분은 후회하시게 됩니다. 왜 이제 왔을까? 좀 더 빨리 들어오지. 제가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